안녕하십니까. 풍문으로들었소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죠.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라는 전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주식 투자에 대한, 즉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또 다음 주 시장 상황, 우리가 볼 때 현 시장은 부분적이나마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돈의 흐름 판단. 여러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은 위에서 낙차를 가지고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항상 수익이나 가격이 낮은 곳에서 위로의 흐름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시장과 이전 시장을 판단하여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드리겠는데요. 그 이전에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뉴스나 또는 이슈나 테마, 시황 내용이 아닙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원리는 여러분께서 최근 많이 접하셨다라고 판단되는 금리와 환율입니다. 금리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지금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때인지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점인지를 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환율은 변곡점을 찍어내는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하는 타이밍인지를 판단하여 보는 지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의 환율과 금리, 주식 시장을 조합해서 흐름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첫 번째로의 움직임이 진행되었던 이 검은 작은 선은 금리입니다. 97년도 IMF가 있었죠. 이 IMF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의 금리는 18% 수준에서 10%, 6% 수준까지 진행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였죠. 최저점이었던 0.7% 상황까지의 금리가 진행됐고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국내 금리의 급등 과정에서의 4.3%까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금리와 좀 다른 수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금 말한 금리 수준이 실제 금리인지를 되묻는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시장에는 기준 금리와 시장 금리가 별도로의 운용이 됩니다.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일정 기한을 두고 발표를 해서 그 기준 금리를 변화시키는 내용으로 기준 금리가 결정이 되고요. 시장 금리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는 3년 만기 국고채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이 시장 금리는 매일매일 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금리 수준이 바뀝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적금 또는 대출을 받을 때 기준금리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죠. 시장 금리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 금리가 오늘 전일 기준으로 해서 4.3%일 때
우리가 예금을 할 때는 아래로의 마이너스 알파를 받게 되는 거고요. 대출을 받을 때는 4.3%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의 알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금리는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3년 만기 국공채는 세 가지 상품으로 운영이 되죠. 통한채, 외평채, 물가안정채입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고요. 기관들이 이를 수요 예측에서 매수를 할 때 결정이 되는 금리 상황입니다. 금리의 흐름을 잠깐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97년 IMF 이후에 약간의 변동차는 있었겠지만 지난 2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 18% 수준에서 1%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 이후에 최근 4% 수준까지의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돈은 아래서 위로의 흐름이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 2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금리가 계속 아래로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자금은 채권시장, 즉 금리를 바탕으로 한 투자 상품보다는 주식시장으로의 투자 상품에 돈이 집중화되게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판단하여 보게 되면 이 검은색 두꺼운 선이 지난 97년부터의 주식시장의 흐름입니다. 97년 277포인트의 저점을 찍고요. 이후에 IT 붐이 일어나면서 주가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최초의 1000포인트를 2000년에 돌파했습니다. 이후에 버블 붕괴 진행되면서 500포인트 수준까지 빠지기도 했었지만 궁극으로 흐름의 상황에서 지수의 추적을 해보게 되면 2008년도 당시 2000포인트를 최초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는 횡보의 흐름이 나타나는 박스피라고 그래서 20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2000에서 2500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의 모습이 진행되는 박스피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이후에 약간의 등락차가 있었겠지만 2018년도에 2500포인트 돌파했고요. 이후에 코로나 사태에서 1400포인트까지 일시적인 단기 급락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지만 궁극으로 지난해 6월 25일에 3316포인트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금리와 주식시장에 연동되어진 흐름을 보게 되면 금리는 지난 IMF 이후에 줄곧 해서 내려가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주식시장은 궁극으로 IMF 이후에 주가지수 상승에 3300포인트까지 흐름이 나타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돈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형태로의 돈의 이동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에 연동되어진 국내 금리도 상승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최근 2100포인트 수준까지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었죠. 이 부분은 금리가 급등하는 4% 이상의 수준까지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 하에서 돈의 이동이 주식시장에서 금리의 시장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의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얇은 실선 여러분 보이시죠? 이 얇은 실선은 급등락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변곡점을 잡아냅니다. 지수의 저점, 터닝 포인트, 흐름의 변화 지점, 이 부분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궁극으로는 환율이 변화하는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를 판단해서 환율이 변곡점이 나타나는 시점이 주시장이 터닝 포인트의 지점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금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금리가 어느 수준에서는 다시 꺾이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환율이 움직이고 금리가 꺾이는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시점으로 포착해서 전략을 세워 가신다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에서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과 동일한 흐름에서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 차트와 미국의 금리, 시장 금리를 말하는 것이죠. 기준금리가 아니고 미국의 시장 금리를 판단해 볼 때도 지난해 7월에 1% 수준에서의 금리였습니다. 이후에 연속적인 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시장 금리도 연동해서 상승을 했고요. 상승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미국의 주시장은 하락하는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미국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적으로 HTS를 통해서 개인이 거래하는 비중보다는 주로 대체 투자 또는 펀드나 아니면 어느 매매 집단을 통해서 운용하는 간접 투자의 형태가 높습니다. 전체 투자 비중의 60에서 70%가 간접 투자를 통해서 이 매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수준이 지금 4%를 넘어서는 전일 기준으로 4.15%까지 미국의 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돈의 이동 과정이 어떤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움직였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간접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는 돈을 어떤 불특정 다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연금이나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투자하는 목적성 자산이 크기 때문에 자산 운용 측면에서 보수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에 투자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S&P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S&P 500 지수 배당 펀드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투자되어지는 상품입니다. 이 S&P 500 지수 배당 펀드의 수익률이 2.5%입니다. 대부분의 위탁받아진 자산들은 안전하게 투자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S&P 500 지수 내에 있는 종목들은 우량한 종목들이죠. 성과를 항상 만들어내는 기업들입니다.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의 대부분의 자산이 S&P 500 지수 배당 펀드에 투자되어지게 됩니다. 간접 투자 상품의 자산의 대부분이 2.5%입니다. 그러면 대체 투자 입장에서 시장을 판단할 때 시장 금리가 2.5%를 넘어서게 되면 돈의 이동이 나타나겠죠. 기존에 S&P 500 지수의 배당 투자 상품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은행의 금리가 2.5%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돈의 이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어디인가를 판단해 보게 되면 미국에서 S&P 500 지수 배당 펀드의 2.5%를 넘어선 시점이 지난해 7월 1%였고요. 2.5% 수준을 넘어선 시기가 여기입니다. 올 초입니다. 올 초에 시장의 돈의 이동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1단계 하락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됐고요. 최근까지의 상황 하에서 연속적인 주가 하락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은 항상 낮은 수익률, 낮은 가격에서 높은 수익률과 높은 가격으로 추종하는 형태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시 끌어와서 지금의 시장, 우리나라의 주시장의 현 시점에 대한 흐름을 판단해서 과연 현 시점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사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해서 좀 더 수익률이 높은 펀드나 또는 금리가 높은 예적금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상황에서의 금리와 환율과 물가에 연동되어진 흐름들은 여러분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갔고요. 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올라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고요. 올라간 금리에 대해서 자산이 미국으로 집중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약세
현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역으로 선순환 구조로의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의 움직임을 체크해서 변곡점의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판단해서 그 해당 시점이 주가의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원달러의 흐름의 모습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1200원 수준에서부터 꾸준하게 환율이 올라가면서 최근 1440원의 고점을 한 차례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가격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의 가격은 등락의 과정에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만간의 상황에서 아래로의 방향을 가져갈지 위로의 방향을 가져갈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환율이 꺾인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왜? 국내 무역수지 적자뿐만 아니고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도 환율이 하락으로 전환할 경우에 기존에 1,000원의 주식을 사는 것보다도 1,400원, 1,500원, 2,000원의 주식을 사서 앞으로 내려갈 전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1달러를 가지고 와서 1,000원어치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1달러를 가지고 와서 1,400원, 1,500원, 2,000원의 주식을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죠.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환율 상황에 개선이 나타나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율 시장의 상황, 오늘 또는 다음 주 초에 방향성의 결정이 진행되어지는 변곡점의 지점에 와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의 상황 또한 이런 변곡점과 맞물려서 흐름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의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환율과 금리, 제가 과거에 현업에 있을 때 10여 년의 기간을 통해서 해당 업무를 거치면서 조금씩 알아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환율과 금리 너무너무 어려워, 어떤 재료가 있어서 종목이 올라가는 형태로의 주식 투자만을 하셨다고 한다면 전체 금융시장에 돌아가는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실 때 내가 한결 투자가 더 쉬워지고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실패하지 않는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려운 부분은 제가 해석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에서의 말씀들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제가 장중에 또 장 끝나고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매일매일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노란톡방에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듣고 와서 두 번째 챕터 종목으로 들어가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종목들, 그리고 지난주에 지선 저항선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시장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들 두 번째 챕터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뒤에 그림은 대덕전자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제주반도체와 대덕전자였죠. 각각 8%의 단기 수익률을 완성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종목의 흐름으로 수익을 한두 번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행운이 3번, 4번, 5번, 10번까지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행운은 한 번이나 두 번입니다. 나머지의 투자는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당 종목을 설명드릴 때 지지선, 저항선의 의미를 부여해 드리면서 해당 가격에 진입하게 되면 저항 구간에 진입할 것이고
그 저항 구간 이후에는 가격의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저항 구간에 도달한 이후에 조정받을 때 어느 가격 수준에서의 저점을 잡아가는지 여기에 대한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추가로 지난주 1강에서 지선 저항선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첨언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덕전자 제주 반도체 2주 전이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타이밍 진입가 설명드렸고요. 목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입가 완성했고요. 목표가도 완성을 했습니다. 손절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의 목표 흐름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2주 전 여러분께 말씀드린 26,000원 저항 영역이다. 왜? 제가 패턴을 말씀드렸죠. 상승 패턴에서의 저항, 다시 말해서 매물, 가격이 해당 가격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구간에서의 영역은 상승 흐름에서 지난 흐름에서의 앞전 고점이 이번 조정에서의 저점이 될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하락할 때도 똑같은 형태로 이번 반등에서의 고점은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 가격이 대략 26,000원을 전후로 한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에서의 목표치는 26,000원까지 가는 현상에서의 진행이 될 것이고 이후에 정체 흐름과 가격의 조정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항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본다면 이제 지지선에 대해서 좀 더 완성된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가셔야 되죠. 전일 주가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 26,000원 전후로 한 가격권에서 계속 등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종목은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추가로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1단계 상승의 목표치를 완성했고 그러면 다음 흐름에서 이 종목을 통한 수익률을 더 가져가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 어느 시점에서 재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주가는 두 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조정을 받습니다. 하나의 패턴은 기간의 조정입니다. 좀 강한 종목이죠. 하나의 패턴은 가격의 조정입니다. 기간의 조정은 옆으로의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형태로의 진행입니다. 가격의 조정은 여러 가지 분석 툴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가격의 조정의 저점은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형태의 황금 분할 비율에 의한 조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0.618, 0.382 주가 상승할 때 고점 대비 38.2% 수준에서의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대략 주가가 10,000원 상승했으면 3,500원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다시 가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정 관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전략을 이렇게 세우시면 될 겁니다. 일단 지난 저점의 고점 라인에서 수익률을 내고 팔았습니다. 다시 사고 싶습니다. 언제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첫 번째로의 전략은 이 종목이 기간의 조정을 거치고 올라갈지 가격의 조정을 거치고 올라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전략은 기간의 조정을 거치고 올라가는 전제로의 접근입니다. 옆으로 눕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양봉으로 이전의 고점 라인을 빵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쫓아가면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매물 소화를 다 거쳤다라는 거예요. 물론 매도 가격보다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추세가 형성됐다라는 측면에서 가격 상관없이 흐름의 변화에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격의 조정을 받을 때입니다. 이때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딱 정해놓고 지난 상승에서의 상승 비율과 조정에서의 조정 비율을 딱 수치 계산을 해보면 23,500원에서
24,000원 부근이 황금 분할 비율에 의한 조정을 받아내는 가격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다른 게 아니고요. 1과 2를 합하면 3이 되고요. 2와 3을 합하면 5가 됩니다. 3과 5를 합하면 8이 됩니다. 수학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이 구성되어진 수열이 가장 안정적인 수열이랍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에도 피보나치 수열에서 0.618, 0.382%를 조정받을 때 가장 구조적으로 안정화된 조정 상태에서의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받을 때 통상 상승치에 대해서 35% 전후로한 가격 수준에서 우리가 다시 저점을 잡는 형태로의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지난 시간은 지지선과 저항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거래량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가격의 흐름을 잡아낸다는 측면이라고 본다면 거래량은 전체 시장과 종목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은 종목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매수를 할 때 가격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팔까, 여기에서 살까,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법이고요. 거래량은 살까 말까, 매수를 할까 말까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흐름입니다. 거래량, 그거 뭐가 어렵겠어?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고 계시는데요. 거래량은 여러분께서 시장에서 어떤 종목 수급이 들어왔대, 수급 좋대, 수급 살아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수급이 과연 뭘까요? 수요 공급? 물론 그 부분도 맞겠지만 수급이라 하면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수급이라고 하면 관심과 거래량입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거기에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의 형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종목을 찾아내는 기법의 방법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법의 설명의 내용들은 후행적 지표입니다.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관련한 지표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기 이전 단계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지표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 종목에 대한 시점을 포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유일하게 주가를 분석하는 툴 내에서 미리 가격에 먼저에서 움직이는 선행적인 지표로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 분석에서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무조건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래량의 흐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종합주가는 있습니다. 길게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단계에서 직전 단계 수준까지의 거래량이 감소 추세에 이어지는 과정이 어느 일정 단계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주가의 변환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는 어느 구간에서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해서 이게 고점인지 더 가는 흐름에서의 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일정 구간 내에서 거래가 집중화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정체되어진 상황 하에서 거래량만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에서의 종목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이때는 고점입니다. 이 거래량이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고 다시 상승할 때 매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돌파 과정에서 많은 거래가 앞전의 거래보다도 더 많은 거래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는 거래가 수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간으로 오랜 기간을 옆으로 횡보하는 또는 늘어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매물이 소화되고 시장의 전환점이 마련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상황 어떠합니까?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측면에서는 이런 모습이죠. 바닥에서 다져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라고도 판단이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거래량은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 하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팔지만
누군가를 사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내가 팔면 주가 올라가고 내가 사면 주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흔드는 구간에서 그렇죠. 더 빠질까 봐 매도하고 나니 주가 상승하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고 나니 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흔드는 겁니다. 거래량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의 거래량 증가 수준에서의 모습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전환 포인트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께 히든 종목을 설명드렸던 오토엔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종목에 대한 특징 포인트는 거래량이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번 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입가격도 말씀드렸습니다. 1차는 12,000원 아래에서 2차는 12,500원 돌파 시에 1, 2차 나누어서 전환의 시점이 당장은 아니겠으나 가격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의 상승보다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옆으로 눕는 기간 과정 상황에서 우리가 1, 2차 나누어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지난 시간에 히든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난 목요일까지 해서의 주가 흐름입니다. 여전히 거래량 수준은 긍정적인 상황으로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12,200원입니다. 평균 가격 우리가 12,000원 아래에서 한번 잡고요. 12,500원 돌파할 때 한번 잡았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통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현재 비싼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선과 저항선을 하나 더 붙여서 거래량과의 상황으로 해석해서 이 종목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상승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 상황을 지지선, 저항선으로의 해석으로 손절과 앞으로의 가격 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대략적으로 가격을 따져보게 되면 12,000원 약간 아래, 다시 말해서 11,800원, 900원 요 라인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흐름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죠. 우리가 주식을 잘 사는데 꼭 매도를 못해서 손실 보는 경우들 많습니다. 손절 타이밍 놓쳐서 손실이 크게 나고 수익이 나서 고점에서 매도를 못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종목을 판단하실 때 손절 또는 매도를 하는 시점에서의 상황은 어떠한 흐름으로 판단하냐면 제가 손절 라인은 딱 정해드렸습니다. 대략 한 12,000원으로 잡겠습니다. 11,800원, 11,900원, 12,000원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때 가격 변화의 흐름을 잡아서 매도를 하는데요. 매도를 할 때 이 기준이 12,000원이라고 판단을 하고 주가가 오늘 하락을 해서 12,000원을 깹니다. 기다립니다. 일시적으로 속임수 과정에서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일정한 흐름을 봐서 깼다가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죠. 모든 종목은 리바운딩이 나옵니다. 왜? 급등했던 종목은 리바운딩 없이 급락의 형태로 진행되겠으나 옆으로 좀 기었던 종목이 일단의 추세를 깰 때에는 한 번에 반등이 나옵니다. 12,000원 상황에서의 종가 기준으로 가격을 깼을 때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일정한 반등이 나옵니다. 이때 12,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꺾일 때 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가격이 12,200원, 300원에 사서 전략적인 매도를 할 때 아주 금액을 크게 잡아도 11,500원 정도의 매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을 잘못 들어갔을 때 대략 5% 내외에서 손절할 수 있는 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더 큰 손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매매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이 흐름으로 지지선, 저항선, 앞서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지지선, 저항선 영역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지선과 저항선은 기존의 지지선이 깨지게 되면 앞으로는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지지선이 깨지게 되면 이번 반등에서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영역에서의 도입입니다. 이런 형태로 내려가게 될 때는 완전하게 확인하고 매도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장전에 시황과 전반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에서도 미국 시장 내용을 분석해 드리면서 미국 시장의 그리고 또 환율의 상황, 변곡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애플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국내 시장은 전일 시장 상황의 판단으로 말씀드린 부분, 약세 출발한 후 하락 이후에 아래꼬리 영역이 진행된다. 아래꼬리 부근 또는 확인 이후에 진입 가능하다. 아래꼬리 구간에서 진입 가능하다. 왜? 리바운딩, 반등, 장중에, 장후반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장중 메시지 드리겠다라는 장전 8시 29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이 부분 외에도 장중에 흐름을 잡아서 이렇게 전체 종합지수와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지수 저점 구간이다. 반등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다. 그리고 변곡점이 나오는 시장이 막 출렁출렁할 때 긴급하게 이 부분을 해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오후 1시 즈음에서 시장이 부분 변화하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났죠. 쭉 밀리다가 1시 반 정도에서부터 시장의 일부 반등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뉴스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누가 그 부분 알고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저는 글로벌 시장을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말씀드렸던 것이 유럽 시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분봉상으로. 달러 지수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원달러에 영향을 주면서 주시장이 반등을 주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시 29분에 이 관련한 시장은 지금 저점으로 해서 낙폭을 줄여주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노란톡방에서 이러한 전체 시황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께서 고민하시는 종목,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또 필요하게 드리는 부분들. 그러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톡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시겠죠? 참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와서 마지막 히든 종목, 어떤 종목 관심 갖고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히든 종목은 여러분과 제가 만든 회사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질렸어. 그 종목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시고 지금 현재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제 살 때가 됐습니다. 위메이드는 4가지 관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의 해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최근까지 반도체 산업이 나라를 먹여 살렸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겠죠.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체 1년에 한 150조 정도 우리나라 상장되어진 회사들이 1년에 영업이익을 발생시킵니다. 비용 빼고요, 원가 빼고요, 뭐 등등등 빼고 나서 번 돈이 대략 한 150조 정도 됩니다. 이 외에 여기 내에서 반도체 업종,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연간 단위로 해서 60조를 법니다. 150조에서 60조의 영업이익을 반도체 핵심 2종목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익에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핵심적인 산업으로 끌고 왔다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반도체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냐? 성장하다 보면 경쟁 업체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산업을 K 뉴딜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해당 산업은 우리나라가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의 구조이기 때문에 육성하고 키워가겠다라는 의미에서 K 뉴딜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2차 전지가 있고요. 바이오가 있고요. 게임이 있고 IT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 발표했고요. 해당 업종에 대한 종목들도 픽스해 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는 위메이드가 핵심적으로 선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산업 전망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긍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정부뿐만 아니고 대기업들이 지금 각각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대략 한 200조에 대해서 향후 5년 동안에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죠. 200조 내에서 대략 한 150조는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50조에 대해서는 메타버스와 로봇에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삼성그룹 내에서도 이 메타버스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성장 동력 앞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선두 기업이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가를 보겠습니다. 와,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뭘까요? 제가 과거에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을 때 조만간에 속편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바타를 보게 되면 다른 공간에서 조종하고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는 형태의 가상 세계가 구현이 되죠.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궁극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기술의 진보는 아바타 영화의 내용을 보면 메타버스가 나라는 실체에 대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형태로의 진행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고 명료한 흐름의 내용일 것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위메이드가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기술력에 있어서 1등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지난 21년, 20년도에 굉장히 급등하는 형태로의 3만 원 수준에서 24만 원까지 8배, 9배 주가 단기 급등해서의 상황이 나타났죠.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빠졌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가격의 되돌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과연 죽었느냐? 메타버스 산업이 죽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모든 종목은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성장 산업에 분류된 종목들의 가격 변화를 보게 되면 일시적인 주가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겠으나 궁극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산업의 종목들은 꾸준하게 주가의 흐름이 상승, 우상향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변곡점의 지점에서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다라면 상당히 큰 수익을 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두 섹션으로 나눠놨습니다. 옆에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저렇게 급등했던 적이 언제가 있었지? 그리고 또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급락의 형태가 언제였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때가 92년도입니다. 92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최초로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삼성전자가 매출이, 그러니까 수출이 11억 불, 대략 지금 기준으로 따져보면 1조 5천억의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은 83년도쯤에 64K D램을 만들었죠. 64K D램이라고 하면 원고지 한 40장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92년도에 개발해서 판매가 많이 되었던 반도체가 1메가 D램입니다. 1메가 D램은 원고지가 30만 장 이상 들어가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엄청난 성과를 보였죠. 이 당시에 11억 불,
지금은 삼성전자의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연간 단위로 해서. 제가 앞서 1조 5천억 정도가 92년도에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해 기준, 올해 기준 비슷한 형태인데요. 대략 250조입니다. 대략 200배 이상의 성장이 나타났죠. 그 과정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내림에서의 반복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2년도의 주가 엄청난 급등 이후에 성장 섹터에서의 굉장히 반도체에 대해서 이때 미래의 장밋빛 기대를 가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주가 급락 나왔습니다. 이 해당 시점이 눈에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마냥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가의 변곡성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메이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그러면 앞서 여러분께 교육을 시켜드린 내용을 가져와서 이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제가 이러한 의미로 앞서 교육을 해드리고요. 관련한 종목도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게끔 관련 종목에 대한 흐름을 판단해서 종목을 픽업해 드리는 것입니다. 위메이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앞서 제가 거래량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죠. 거래량은 주가의 선행에서 움직이는 선행 지표이다. 최근의 거래량, 의미 있는 거래량이다. 거래량이 늘어날 때 여러분 이런 거래량 많이 보실 겁니다. 장대로 일시에 거래량이 크게 형성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장대의 거래량은 매도를 위한 거래량입니다. 일시적으로 파는 거래량에서 형태입니다. 거래량은 늘어날 때 이러한 형태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점진적인 거래량 증가 현상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전 상황 대비해서 최소 2배, 5배 정도 증가하는 거래량이 나타날 때는 이 종목 뭐 있다. 지금 오늘 당장의 흐름은 아니겠지만 가고자 하는 형태로의 모습이 전환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의 이제 지지 라인 또 저항선, 지지선 관련해서 내용을 가져와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바닥 칠 때 급락급등 완만턴의 형태 바닥 만들어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주가 바닥 포착법은 급락급등 완만턴, 역회된 숄더 형태 이 두 가지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메이드의 주가는 급락하고요. 최근 상황에서 단기 흐름에서 정체된 이후에 급락하고 급등하고 지금 옆으로 눕고 있습니다. 전일 그러니까 수요일 가격에서 주가 쭉 올라갔다가 쭉 밀렸습니다. 목요일 가격에서 장대 음봉에서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흔드는 겁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왔던 개인 투자자들 여기서 팔아. 계속해서 흔들 거니까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팔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의 형태에서 보면 이제 지지 라인, 지지선에 대한 내용으로 이 종목에 대한 해석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6,000원 구간이 앞전 횡보 구간에서의 지점입니다. 그럼 주가가 일시적인 상승 이후에 버틸 때 지지 라인이 46,000원 구간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46,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현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해도 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좀 더 안정적으로 판단한다면 46,000원 깼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깰 때 돌파 못할 때 이때 전략적인 매도를 하셔도 되겠죠. 확인 후에 매매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위메이드의 흐름에 대한 전망은 바닥을 찍어가고 있다. 그리고 장중 흐름에 대한 전략적인 픽업 포인트와 가격의 변화에 대한 흐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참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이러한 내용들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